우리 몸은요, 사실 거대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에너지를 관리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통신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초고속 네트워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속에 장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아주 끈끈한 한 팀일까요? 정답은 바로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핵심에 바로 과학자들이 간, 뇌, 췌장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쥐락펴락하는 아주 강력한 소통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6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우리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인체의 비밀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요. 기존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핵심 플레이어들을 만나봐야겠죠? 이 대화의 주역은 과연 누구일지 3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의 중앙사령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 명령을 내리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마스터 화학자이자 최전방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영양소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감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뇌, 즉 사령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바로 췌장입니다. 뇌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인슐린 같은 핵심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야말로 행동대장인 셈이죠. 몸의 대사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3명의 핵심 플레이어를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 뇌, 간, 췌장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이들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크게 3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첫째는 아주 즉각적인 유선 통신 같은 신경, 둘째는 화학물질로 보내는 우편 같은 호르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정보가 담긴 소포, 엑소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바로 신경계입니다. 이건 뭐랄까? 정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특히 미주신경이라는 게 간에서 뇌로 감각 정보를 쫙 보내주고요. 뇌는 다시 간과 췌장으로 명령을 내리죠. 이 모든 게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일어나니까 정말 번개처럼 빠른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대화 방식은 호르몬입니다. 이걸 화학적 우편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특히 간에서 내보내는 헤파토카인이라는 방송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뇌나 췌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식욕이나 인슐린 반응 같은 걸 조절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간이 보내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즉 단식 중일 때는요. 간이 FGF21이라는 기아 호르몬을 뇌에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 게 덜 당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식사를 딱 하고 나면 LEAP2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나와서 배고픔 신호를 차단해줘요. 아, 이제 그만 먹어!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간 같은 게 생겼을 때예요. 이때는 페투인 A 같은 나쁜 신호 물질이 나와서 췌장을 공격하고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정교하죠? 그리고 세 번째 언어는 정말 신기한데요. 바로 엑소점입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발견된 소통 방식인데 아주 작은 나노 사이즈의 소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이 소포 안에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 같은 mRNA를 담아서 뇌나 췌장세포로 직접 배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세포는 내부에서부터 기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SF 영화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시스템이 우리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밥을 굶었을 때와 밥을 먹었을 때 이 두 가지 아주 다른 상황에서 이 소통 네트워크가 얼마나 똑똑하게 움직이는지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단식 상태일 때 우리 몸의 최우선 과제가 뭘까요? 바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FGF21을 보내서 에너지를 아끼고 췌장은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을 분비하죠.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넘치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니까 간은 LAEP로 식욕을 억제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쫙 분비해서 에너지를 세포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이 전환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즉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현대사회의 많은 질병들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나 지방관,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까지 이 간, 뇌, 췌장 축의 소통 붕괴가 이런 질병들의 뿌리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 하면 췌장 문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 전체의 소통 실패입니다. 뇌는 인슐린 신호를 못 듣게 되고, 간은 멋대로 포도당을 마구 만들어내고, 췌장은 지방간에서 온 나쁜 물질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통 붕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 소통을 다시 복원하면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의학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아까 말했던 FGF21 같은 좋은 호르몬을 따라하는 약을 만들거나 아예 미주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서 소통 라인을 복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를 통해서 뇌에 직접 인슐린을 뿌려서 뇌의 인슐린 저항성만 콕 집어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화를 되살리려는 시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대사 건강을 지키는 궁극적인 열쇠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이 다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 바로 그 끊어진 대화를 복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닐까요?